입시의 합격 바이블, 여러분의 입시 선생님, 입시 오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시 오! 예, 훈아쌤, 현우쌤,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저희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죠? 저출산이요. 맞아, 저 출산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으면 아니 어떡하십니까? 같이 좀 텐션을 좀 맞춰서 가자고요. 아니면 오케이. 같이 나한테 좀 뭘 주든가.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저출산 굉장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아 많이 심각하죠. 네, OECD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몇 등이죠? 꼴등이요. 아쉽진가 아닌 게 아니고 안타깝게 꼴찌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유엔에서 그러니까 한 우리 전 세계 190개 이상이지만 그 거기에 이제 가입된 게 190개인데 거기 내에서도 꼴찌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진짜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출산율이 1.63%, 63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작년 기준으로 0.84명. 야, 그러면 몇 명 떨어지는 거야? 2명이 모였는데, 1명도 안 낳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우쌤이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한 반에 몇 명 있었어요, 애들? 40명이요? 40명. 저희 반에 42명 있었어요. 42명인데 그러면은 막 분단이 2명씩 앉아가지고 한 4분단인가 빡빡하게 앉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친구들은 몇 명씩 앉아있죠? 평균 한 25명 정도 되겠죠? 네, 25명씩 앉아있습니다. 야,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네, 엄청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약 한 70만 명에서 한 60에서 70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몇 명이냐? 한 40만 명.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지 친구들이 27만 명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 27만 명 밖에요? 네. 아, 옛날 비하면 엄청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엄청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이가 0.84명인데요.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는 0.92명이었대요.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10%가 감소한 거거든요. 네. 야, 이거 엄청난 숫자의 감소입니다. 야, 왜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특에서 혹은 이제 학생부 할 때 시사랑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거의 그 진로와 연결시키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슈들을 잘 보시면서 아 이게 우리의 내 계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고민해보면서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2090년 되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몇 명이죠? 총 4,200만? 5천만 명 가깝다고 아, 얘기를 그래요? 요즘에 하는데 야 2090년 되면은 약 1,8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3분의 그러니까 1 토막 나네요? 예,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아이를 안 낳으면 결국은 그 안 낳는 애들이 막 커가면서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연령이 한 15세에서 64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연령이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계열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 수 있는데 어떤 계열을 연결시켜볼까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와 사회과학 계열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면은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GDP가 아마 그 저출산은 굉장히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이 출산율이 그러니까 4분의 0.24명, 25명이 줄 때마다 몇 퍼센트가 GDP가 감소하면 0.9%씩 감소한대요. 근데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기도 안 낳지만 요즘 우리나라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0.5%씩 또 GDP가 깎여버린대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냐? GDP가 도대체 몇 퍼센트 깎이는 거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GDP 막 한참 깎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기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기도 안 낳는데 2090년에는 18,000명밖에 없는데 야 이건 무슨 뭐 일할 사람도 없고 노인은 증가하고 애들은 안 낳고 야 그러면 우리나라 나오지 GDP 말고 앞에 보고 해주면 안 돼요? GDP 그냥 막
야 끊임없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만약 경제학과나 약간 이쪽에 사회학 친구들 같은 통계학과나 이런 친구들은 GDP에 그러니까 저출산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영향 분석해 보면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문화나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과목하고 좀 연결을 해서 거기에 이제 거시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미시적인 거, 혹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능론, 갈등론 같은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 쪽이나 사회학 쪽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 물론 계열로 얘기하니까 하나하나 하기 힘드니까 계열로 얘기하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경제에 뭐 거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든지 이런 걸 먼저 보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출산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좀 풀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자율활동, 진로활동이랑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생기겠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사실 이제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경제 쪽이나 사회과학 계열로 희망을 할지언정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본부터 GDP가 무엇인지 소득이라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좀 해가는 것도 그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그렇죠. 가는 것도 아주 그런 거를 베스트. 파악을 하다가 어차피 외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세특을 보거나 공부를 하면서 외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부수적인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 왜 근본적으로 왜? 아니야. 끊으려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되게 일단 저출산이 근본적으로 왜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풀어 나간다면 1학년부터 예를 들어서 3학년까지 뭐 쭉 연결해가지고 결과 도출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씩만 하더라도. 야 그러면은 야 이 친구는 무슨 뭐 경제학과 박사 되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그건 아니죠. 경제 너무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재밌으려고 친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네. 자, 그래서 아마 끝도 없이 이 상황을 지속돼 버리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다는 얘기는 살기 쉬울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살기 어렵겠죠? 살기 어려워. 그럼 또 애 더 안 나와. 그럼 나중에 우리 2060년에 우리 노인인데 그죠? 우리 노인? 얘네는 2060년. 얘네는 아직 짱짱하지. 우리는 2060년이면 노인다. 2060에서 70년 노인인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먹고 살면 큰일 나잖아. 아무도 노인 핑계에 우리 찌들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과학 계열에서 이런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요. 저출산 정책으로 돈 많이 쏟아 부었다 이거야. 많이 썼죠. 엄청 썼어요. 몇 년부터 쏟았다고 하죠? 이거 한 2005년부터 법 나와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제 쭉 있는데 한 200조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70조라고 써있네요. 200조 넘었어요. 200조 네네네. 넘었는데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쓴 게 한 이 정도 됐나 봐요. 근데 이게 저출산 정책도 우리 사회과학계열에서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뭐 행정학과라든지 정치외교학과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돈을 이렇게나 많이 썼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화가 나요. 화나면서? 왜 그러냐면 저희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돈 220조를 썼는데 엉뚱한 데 쓴 데도 많대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하잖아요. 자율학기제. 네. 자율학년제 했잖아요. 네. 그것도 저출산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네. 몰랐을걸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저출산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그렇게 말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 진짜 이 얘기 나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정책이 좀 바뀌어서 돈을 또 조금 확실히 그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지원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변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장점, 단점 알아보는 거 아주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문 계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만약에 어문 계열이다 저출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들도 있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인구 쏠림 혹은 저출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어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한번 보는 거지. 사례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요. 그런 사례도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미국에 넓잖아요. 미국 그렇지. 땅덩어리가. 근데 지역별로 사투리나 액센트 그 지역이 어떤 점을 담고 있는지 거기까지 이제 좀 탐구를 하게 된 거야. 더 깊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얘기해 주려고요. 재밌더라고. That's my man going down. 이게 원래 미국이 이제 어쨌든 영국 거기서 다 넘어온 그렇죠.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부터 얘기를 하자면 영국의 런던 토박이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better 있잖아요. better 더 나은의 단어를 약간 T 같은 거를 발음이 덜한대. 그래갖고 왜요?
이렇게 매호. 따라해볼까요? 매호.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요크셔라는데 요크셔트를 아니에요. 영국의 가장 큰 그 지방인데 요크셔 지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북부 아일랜드 방언인데 이 발음 그래서 해피라면 이제 이 피잖아. 근데 이거 해피피를 해배. 뭐라고요? 약간 방송 나가도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가 아니니까 이 친구들 영어 가시는 친구들은 올리시던지 자 약간 이렇게 한대요. 자 그다음에 뉴욕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뉴욕은 A와 O를 좀 늘린대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커피 우리는 커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한국인들의 커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영어로도 하면 커피 이렇게 하겠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커피 하는데 이제 뉴욕 친구는 커피 이렇게 한대요. 갔을 때 뉴요커가 될 거라면은 그렇지. 가서 이제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떻게요? 커피, 원 커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토크도 우리는 토크한다 이게 아니고 talk.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요, 진짜? 네,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남부지방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늘려서 얘기한대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oing to를 우리는 going to 이렇게 하는데 걔는 gone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let me 있죠. let me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여유 부린 거예요? 네, 끼부린 건 아니니까요. 여유 있게 let me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coffee, 왜요? coffee, one coffee, 어문 계열 내가 영어 영문 가겠다. 네. 그럼 요런 거 영어 시간에 약간 친구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해 주는 거 재미 요소. 재밌겠는데? 그쵸. 친구들이 굉장히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야, 니네 나한테 지금 밥 사야겠다. 자, 놀리지 않겠죠? 제가 놀림당하는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있겠다. 자, 이번엔 다른 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딜까요? 다른 계열로. 공학 계열. 공학계열. 공학이랑 저출사 어떻게 연관시킬까? 아마 좀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우쌤이 한번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다. 그러면 딩크족으로 인해서 아파트나 주택 개발 수요 변화와 재택근무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거 좀 어색하다. 근데 그럼 딩크족이 뭐냐 하는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딩크족이 뭘까요? 딩크족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나는 애는 낳지 않겠다. 우리 부부만의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둘이서 행복하게 살겠다. 꼭 그 문제만은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들. 아까 얘기했었던. 그렇지. 거기에서 오는 거지. 그런 것도 원본은 원인은 거기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좋겠네. 그게 이제 건축과의 관계.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공학조과의 관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1인 2인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주택들이 굉장히 큰 집을 사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때요? 혼자 사시면서 집 큰 거 좋아요? 조금은 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너무 작으면 조금 만약에 지금 저희가 띄워주는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그렇지.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막 엄청 작은 원룸에 살고 싶지 않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건축학과의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고민해보면서 사회의 이 흐름까지 생각하면서 건축을 이제 설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에 다음 도시공학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겠죠. 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애도 조금 낳는데 어르신들은 많아. 근데 어르신들이 많은데 휠체어를 내가 예를 들어 타고 다녀야 돼요. 내가 거동이 불편해. 혹은 이제 그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 나중에 내가 탈 수도 있잖아. 근데 턱이 많아. 야, 그럼 좀 화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고령화 얘기를. 왜냐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렇죠. 그건 굉장히 뗄 수는 없는데. 뗄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너무 나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만약에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 넘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해서 다음 거에 할 말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거가 없는데 뭔 소리야? 이거 안 할 거예요? 더 얘기해? 이거 가장 하고 싶다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생명공학과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지. 생명공학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뭐 이쪽 가는 애들 다 얘기할 수 있겠지. 야. 그래서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여러분 또 출산해본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제 엄마가 되면서 몸이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 진짜 이해가요. 맹장 수술 해봤거든.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그 낳는 것도 무섭지만 이제 몸이 체형이 변하고 살이 찌고 살찌는 거 굉장히 싫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뭔가 개발해내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좀 출산하는데도 덜 무섭고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미미할지언정. 여성분들 중에 그러면은 거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팔 수 있잖아. 만약에 너희 중에 이거를 해준다. 아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를 센세이션으로 나중에 의학과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했다. 그럼 너희는 노벨상 받아야 돼. 아 진짜로. 나 그럼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노벨상 준다. 너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저출산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계열에 맞춰서 연결하는 그 주제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